자, 두 번째 시간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전 시간에 우리가 이 너비 높이 없이 4분할 하는 것까지 했고요. 얘를 이제 일단 먼저 보여드리자면 우리가 할 건 이거예요. 이거를 할 거예요. 이거. 얘는 지금 수평 수직 정렬이 완전히 돼서 화면 정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상태예요. 제가 포지션 첫 수업 아마 어제 수업에서 포지션을 처음 다뤘으니까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위에서 50% 밀고 왼쪽에서 50% 밀면 이 시작점이 정가운데에 위치하게 되면서 우리가 그린 영역은 약간 우하 편향이 되어 있는 거를 눈으로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얘를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좀 왼쪽으로 옮기고 위로 살짝 옮겨서 정가운데에 이 그림이 위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를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얘 같은 경우는 이걸 가지고 할 거예요. 너비 높이 사용해서 4분할 시켰던 이 예제를 가지고 와서 얘를 좀 활용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거는 좀 지워버리고. 이게 다 지워졌구나. 자, 이거를 가지고 할 건데, 자, 일단은 제가 여기다가 섹션의 넓이를 한 300픽셀 주고요, 높이를 한 300픽셀 주고요, 얘를 보더로 솔리드 블랙 블루 이렇게 줄게요. 지금 화면에 안 보이죠?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로 여기에 이렇게 존재할 거예요. 지금 얘네 각각 이 div들이 앱솔루트로 부모를 무시하고 영역을 넓힌 거라서 안 보이지만 얘를 마진 탑을 한 1000 정도 주게 되면 이 밑에 실제로 있는 거죠. 이거 위에서 그냥 밀려 내려온 것 뿐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안 보였던 것 뿐이죠. 그래서 이거를 포지션 릴레티브를 주게 되면 유령 집이 되면서 이 유령화 되었던 div들이 다 섹션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자유분방했던 거를 좀 제한을 걸어 준 거죠. 이렇게 집을 만들어 줌으로써 이 안에서만 놀아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얘를 릴레티브로 써버리면, 자, 이렇게 마진 탑을 좀 없앤 상태고요. 릴레티브로 쓴 상태에서 얘를 가운데에다 갖다 놓을 거예요. 여기다가 뭐 하면 되죠? 지금 이 섹션은 디스플레이가 뭐죠? 우리 여기다 디스플레이 뭐 건드린 거 없잖아요. 얘는 디스플레이가 블럭이에요. 섹션의 기본 디스플레이는 블럭이니까 얘를 가운데 정렬을 하겠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마진 레프트 오토, 마진 라이트 오토 주면 탑이 들어갔네요. 라이트 주면 왼쪽에서 손 놓고 오른쪽에서 손 놔서 얘가 갈 곳을 잃어서 가운데 위치한다, 이거 했었잖아요. 블럭 요소를 가운데 정렬하는 방법. 그래서 얘를 가운데 이렇게 위치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거죠. 얘를 이제 수직 정렬을 해야 되는데 블럭 요소를 수직 정렬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얘네 했던 것처럼 마진 탑 오토, 뭐 마진 바텀 오토 이런 걸 주면 될까요?
줬는데 변화가 없어요. 얘는 안됩니다. 수직 정렬은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운 기술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마진 이런 걸로는 안되고 앱솔루트를 써야만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플렉스라고 하는 거나 뭐 그리드 이런 거를 배우시면은 이제 HTML에서 그냥 편하게 수직 정렬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앱솔루트 말고는 방법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얘를 수직 정렬하는 거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 예제 4 버전 4 만들기 1부터요 여기 5분 완성 얘까지가 지금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거 하는 방식은 저번 시간에 풀다운 메뉴 만들기 하면서 같이 했었잖아요. 그 방식 그대로 진행을 해 주시면 돼요. 1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요구사항, 요구 조건을 들어주다 보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할 시간을 한 1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분까지 한번 이거를 해보세요. 자, 이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얘를 수직 정렬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거를 예제 만들기를 참고해서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단 이거를 릴레이티브로 쓰면은 안 되겠죠. 왜냐면 얘는 블럭 요소고, 이거 릴레이티브 쓰면은 이런 요소들은 그대로 남잖아요. 얘네를 가두는 유령의 집 역할만 추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를 릴레이티브로는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를 앱솔루트로 바꿔줘야 됩니다. 일단 앱솔루트도 저번 시간에 이제 유령의 집화 하는 거를 똑같이 작동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하고 나서 탑에다가 50%를 줬어요. 그리고 레프트를 50%를 주면 얘가 가요. 근데 화면을 잘 보시면 화면을 정확하게 반을 얼추 냈다고 했을 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꼭지점, 이 섹션이 차지하고 있는 이 영역, 이 시작하는 이 꼭지점이 가운데에 위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이렇게 대각으로 삐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당겨서 처리를 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에 정확히 반은 얼마일까요? 자, 여기서 이만큼이 몇일까요? 지금 우리가 너비를 300을 줬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0일까요? 얘는 300이 아닙니다. 우리가 10픽셀 솔리드 블루 해서 보더를 줬잖아요. 이 블루 선, 얘가 차지하고 있는 게 여기 10, 여기 10이 있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300인 거예요. 보더를 뺀 안쪽. 그래서 보더까지 하면은 총 32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정확히 반을 나누면 160픽셀만큼 왼쪽으로 가고 160픽셀만큼 위쪽으로 가야 가운데에 위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동을 시킬 수 있느냐? 우리가 이거를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속성을 쓸 겁니다. 얘는 어떤 건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얘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얘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좀 먼저 보여드리면, 스케일 이런 걸 하면 커집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로테이트 해서 뭐 10, DG 이런 거 주면 얘가 이렇게 기울어요. 이런 여러 가지가 가능한 친구가 트랜스폼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쓸 거는 왼쪽으로 이동, 위로 이동이잖아요. 여기서 트랜슬레이트 X 여기에 마이너스 160 픽셀 이렇게 주면
보이시죠? 지금 이동한 거. 자, 여기 트랜슬레이트 X라고 하는 거는 X축, 지금 아까 제가 그려드렸던 이 선이 여기가 X고 여기가 Y잖아요. 그래서 이걸 3차원적으로 보면 Z까지 있는 걸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이 X축의 좌표값에 관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60이니까 이 그래프 기준으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양수, 여기가 음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가면 이쪽으로 가는 거죠. 양수로 가면 더 일로 갈 거예요. 양수로 한번 줘볼게요. 원래 있던 위치보다 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애예요. 그래서 160, 그리고 Y를 또 조정을 해줘야 되죠. 트랜슬레이트 Y, 얘도 마이너스 160. 얘도 똑같아요. 위로 가면 양수고 아래로 가면 음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세미콜론이 들어가서 안 먹었네요. 자, 지금 화면 보시면 정가운데에 위치를 하고 있죠. 이제 더 이상 뭐 우하 편향 되지도 않았고요.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플렉스, 그리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두 친구를 배우기 전까지는 뭔가를 수직 정렬을 한다, HTML, CSS를 활용해서 수직 정렬을 한다, 그럼 무조건 이 방식이에요. 수평 정렬은 마진탑, 마진 레프트, 마진 라이트 그 두 개를 오토로 주면 블럭 요소는 수평 정렬이 되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수직 정렬 같은 경우는 이 두 개를 배우기 전까지는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앱솔루트로 해준 상태에서 탑이랑 레프트 50, 50 그리고 트랜슬레이트 XY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거는 근데 보통 대문자로들 많이 써요. 근데 이거 소문자로 써도 대문자로 써도 큰 차이는 없어요. 여기 지금 X가 두 개 들어가서 그렇죠. 얘를 소문자로 쓰든 대문자로 쓰든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주로 대문자로 많이 쓰기는 해요. 근데 자동 완성 시키면 그냥 소문자로 나오니까 그냥 소문자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수직 정렬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픽셀로 줬죠. 그럼 이 너비가 여기서 300이 아니라 400 이렇게 바뀌면 이거 가운데 정렬 된 거예요. 티가 잘 안 나는데 좀 더 키워볼게요. 그냥 이거 가운데 정렬 된 걸까요? 안 됐죠. 지금 이쪽으로 좀 넘어갔잖아요. 이게 왼쪽으로 좀 더 와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다 지정한 이 픽셀이 이 너비에 보더까지 포함된 정확히 반을 주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너비가 바뀌거나 아니면 보더의 두께가 바뀌면 얘도 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너비가 바뀌고 뭐 보더의 픽셀이 바뀌고 해도 상관없게끔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쓸 겁니다. 얘는 기준점을 가지고 퍼센트 그 비율로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얘가 몇이 되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1000 늘어났지만 똑같이 가운데 정렬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면이 이렇게 바뀌어도 얘는 유지를 잘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앞으로 수직 정렬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하면은 이 앱솔루트에 탑 레프트 50%씩 주고 트랜스폼 그래서 트랜슬레이트 X, 트랜슬레이트 Y 그래서 마이너스 50%씩 주는 거, 요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직 정렬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이것도 가능해요. 어떤 거냐면 이거를 지우고 얘를 10씩 주고 라이트도 10 그리고 바텀도 10% 이렇게 주면요. 이러고 이거 먼저 보여드릴 게 아니고 이거였네. 높이를 먼저 지울게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주게 되면 얘 지금 정렬 안 됐죠? 근데 여기서 너비까지 포기를 하게 되면, 섹션이 지금 너비랑 높이가 개인의 개성대로 300픽셀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두 개를. 근데 그 두 개를 다 지워버린 상태에서
이 앱솔루트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 퍼센트를 동일하게 주면 얘도 지금 정렬이 된 거죠. 여기 다 똑같이 밀고 있는 거예요. 같은 비율로 밀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이 된 겁니다. 얘를 뭐 더 밀어도 사실 똑같죠. 더 밀 뿐이고. 이런 식으로도 정렬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대신에 이 안에 섹션이 유연해지는 거죠.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서 커지는 거고 줄어들음에 따라서 작아지는 거고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섹션 자체가 너비, 뭐 높이를 가진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거 이제 우리가 마진 네. 마진 레프트 오토랑 마진 라이트 오토 할 때, 가운데 정렬 할 때, 수평 정렬 그때 넓이랑 마진 라이트랑 마진 레프트가 뭐 가운데 정렬이 되기 위해서는 뭐 개성을 가지면 안 되고 누군 손을 놔야 되고 누군 포기해야 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너비, 높이 가진 상태에서 이 앱솔루트가 줄 수 있는 퍼센트로 다 동일하게 주거나 뭐 아니면 이런 것도 되겠죠. 얘가 퍼센트가 아니라 픽셀로서 값을 줬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만 주면 너비 높이가 개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게 되는 거죠. 똑같이. 자, 이렇게 수직 정렬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너비 높이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50% 그리고 트랜슬레이트 XY 해서 50 마이너스 50까지 줘야 되는 게 맞고, 너비 높이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된다. 화면 너비에 따라서 줄어들기도 해야 되고 늘어나기도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얘를 그냥 동일한 픽셀을 줌으로써, 동일한 퍼센트를 줌으로써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할 거예요. 사각형 6개를 배치해 주세요 하는 문제가 있는데, 요거 한번 열어보세요. 문제, 사각형 6개를 배치해 주세요 문제 열어보시면 이게 나와요. 이거 제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에 드렸던 문제랑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되게 유사한 문제인데 이거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 좀 어려우실 거예요. 좀 힌트를 드리자면, 여기에도 힌트가 있지만 힌트를 드리자면, 자, 네, 구성을 이렇게 할 겁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드렸던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하나 있었고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하나 있었죠. 그래서 얘는 따로 영역을 뭐 설정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저도. 그리고 얘도 너비 높이 없이 그냥 이거 퍼센트, 그 탑, 바텀, 레프트, 라이트 이것만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이 방식이랑은 다르게 하셔야 돼요. 힌트를 좀 보시면서. 실질적인 구성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빈 화면이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바탕을 차지하는 큰 섹션이 하나 있을 거고요. 얘를 둘로 나눠서 여기다가 div, 여기다가 div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이거를 하시면 됩니다. 이 구성을 토대로 이렇게 3개, 이렇게 3개 해주시면 돼요. 자, 풀어보세요. 이거 문제 푸는 시간을, 이거 좀 어려우실 거니까 일단 45분까지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6시부터 다시 할 건데, 6시 네, 일단 6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풀어보시고 쉬는 시간 가졌다가 오세요.